네, 간질환 종류가 다양합니다. 우선 이제 가벼운 간질환인 지방간. 지방간은 이제 알코올성이나 이제 비만에 때문에 생기는 비알코올성이 나누시고요. 또 바이러스성 간질환인 비형간염, C형간염, 자가면역 때문에 생기는 자가면역 간질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해지면 간이 딱딱하게 굽어지는 간경변도 있고, 그로 인해서 간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간 부전까지 간질환이 아주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경화 합병증이 와서 황달, 강성, 혼수, 그 다음에 식도 정맥류 출혈, 복수가 되게 되면은 결국은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하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그렇게 간이 망가지면 간암이 잘 생기거든요. 간암이요? 이 간암은 우리가 이제 한번 생기면은 재발을 잘하고 또 완치가 잘 어렵습니다. 간 이식을 많이 준비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달이 오고 간 부전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간이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살 수 없다 그랬죠? 네. 그럼 간을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엔진이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엔진을 갈아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이 망가져서 더 이상 기능을 못하면은 더 이상 뭐 치료나 수술을 해주는 게 아니고 새로운 간을 갖다가 내 간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 치료의 최종적인 치료 방법에는 간 이식이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죠. 간경변증이라는 거는 좀 어떤 단계라고 설명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간 경변증이라는 건 이미 간이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네. 비영구적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지 못한 상태까지 이른 거를 이제 간 경변증이라고 합니다. 간섬유가 아주 심한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간암의 직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간경변이 와야지만이 간암이 생기지 간경변이 없이 간암이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자, 원장님. 어쨌든 이 간이라는 게 참 신호가 없다라는 게 정말로 무서운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간질환 단계에 따른 증상이나 이상 행동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간질환하면 피곤함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제 간질환이 이제 피곤함을 유발하려면 간질환이 많이 진행돼야 됩니다. 단순한 간수치 상승이라던가 1단계, 2단계 소멸까지는 증상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다음에 간섬유가 3단계 이상 간경변이 있을 경우에는 피곤함이라던가 무기력함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도 혹시 또 다른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간수치가 많이 올라가면 우리가 피곤할 거라 생각하는데 ASAT라는 간수치가 몇 천 올라가잖아요. 네. 가장 많이 호소하는 거는 물렁거림, 구역구토, 소화불량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간에 염증이 생기면 주변 장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당장에도 염증을 유발하고 위도 같이 유발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다는 것 같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간수치 많이 올라가면 구역, 처음에 이제 위증세인 줄 알고 위장약 먹다가 그래도 안 좋아지고 눈이 노래지기 시작하면 그때서 늦게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막 구역구토라는 거 소화불량이 지속되면 간수치가 올라갔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거를 사전에 검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다양할 것 같은데,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혈액 검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초음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간섬유 스캔.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혈액 검사는 당기를 보는 검사가 있고, 간의 염증을 보는 검사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해 간에 안 좋다 이럴 때는 우리가 염증 수치를 많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음파는 간의 모양을 보는 거예요. 거울로 얼굴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이 예쁘게 생겼는지 매끄러운지 울퉁불퉁한지 그런 걸 보고 또 간에 혹이 있는지 없는지, 이 혹이 있다면 단순한 물혹인지 혈관 쪽인지 아니면 진짜로 위험한 간암인지, 그래서 우리가 간 모양이랑 형태를 보고 그다음에 간에 혹이 있는지 없는지, 간에 기름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초음파를 하게 되죠. 근데 그것만 하면은 이제 좀 부족하고, 요새는 이제 간 소멸 스캔이라고 해가지고 간의 굵기를 보고 지방간이 있으면 지방간량이 얼마나인지 정량화할 수 있는 감수하는 스캔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 소멸 스캔을 하면 우리가 조기 간 소멸을 진단할 수 있고 간경변도 예방할 수 있고 지방간이 얼마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지방간을 호전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에서 정확히 알고 싶다 그러시면 혈액 검사, 초음파, 간섬유 이 세 개를 다 해야지만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우리 원장님 병원에 가서도 다 가능한 건가요? 네,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대학병원과 동일하게 최고사양의 등급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검사가 다 가능합니다. 원장님, 이 주변에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우리가 이비인후과나 어떤 다양한 대중적인 과들이 많잖아요. 간을 전문으로 한다라는 거는 좀 생소하기도 하고, 간 전문의
사실은 좀 주변에서 좀 찾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이유가 혹시 어떤 걸까요? 간증한 전문의가 되려면은 우선은 이제 대학병원에서 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과 전문을 취득하고 네. 속이니까 분과 전문의가 된 다음에 그 세부 전공이 이제 위, 대장, 최단도 간 중에 간을 선택해서 또 공부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개원과에 안 나오시고 대학병원 교수를 계십니다. 그러니까 간 전문의를 만나려면 거의 대학병원에 가야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개원과에서는 간 전문 만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대학병원 하면 가장 가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진료 예약 기간이 짧지가 않잖아요. 큰 뭐 서울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뭐 네. 6개월도 걸리고 네. 흔히 말하는 빅발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정도 걸릴 거로 예상됩니다. 그럼 어쨌든 간 질환과 관련돼서 꼭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꼭 대학병원을 가야만 또 그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에 따라 다르지만 꼭 대학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 비형간염이라든가 실형간염, 또 지방간, 그리고 초기 간경변 환자들은 충분히 그냥 개원과 간질환 전문 의사한테 만나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대학병원에 이런 거의 동등하게 장비를 구비하고 시설도 다 됐기 때문에 대학병원과 거의 동일한 치료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자, 엄마 아빠 얘기 잘 들으셨죠? 정말로 급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은 뭐 대학병원 같은 것도 좋지만 의과대학 교수 출신이시자 대학병원에 준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는 전백기 원장님을 찾아가세요.